오늘은 올해의 ICML 논문인데 분야가 꽤 낯섭니다. 물리와 확률 미분 방정식 쪽이네요. 첫 장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왼쪽 위에 알록달록한 선뭉치가 있고 거기서 화살표가 여러 상자를 거쳐 오른쪽 초록 상자들로 갑니다. 왼쪽 선뭉치가 입력입니다. 궤적 데이터예요. 어떤 시스템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여러 번 기록한 것이죠. 가운데 파란 상자에 뉴럴 SD 서러거트라고 적혀 있고 그 아래 큰 두 단계라는 뜻입니다. 먼저 데이터를 보고 시스템을 신경망으로 흉내내고 그 다음 그 위에서 대칭성을 찾습니다. 오른쪽 끝 초록 상자가 결과네요. 아프터멜 라이엘저브러 디멘전과 시미니 제너레이터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 논문이 내놓는 것입니다. 데이터만 주면 이 시스템에 대칭성이 몇 개 있고 그게 무엇인지를 찾아냅니다. 군을 미리 정해주지도 않고 좌표계를 잡아주지도 않고요. 대칭성을 찾는다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그게 오늘의 출발점입니다. 논문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서론에서 문제를 세우고 2절에서 수학 준비를 하고 3절에서 파이프라인을 보고 4절과 5절에서 실험, 6절에서 마무리합니다. 화면에 세 줄이 떠 있습니다. 첫 줄이 아는 대칭성을 모델에 넣으면 이득이 크다는 거네요. 논문 첫 문단이 그 얘기입니다. 회전이나 평행이동, 순열에 대해 결과가 안 변한다는 걸 알고 있으면 그걸 모델 구조에 넣습니다. 그러면 표본 효율, 강건성, 분포 박 일반화가 좋아집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들이요? 논문이 계보를 쭉 인용합니다. 2016년에 군 등변 합성곤망에서 시작해서 회전 평행이동 등변 어텐션과 기하 딥러닝, 그리고 과학 시뮬레이션용 등변 생성 모델까지요. 두 번째 줄이 문제네요. 정작 쓰고 싶은 곳에서는 대칭성을 모른다는 거고요. 실제 데이터는 부분만 관측되거나 복잡한 좌표로 표현되거나 잠재 변수가 섞여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변환이 의미 있는지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에서 대칭성을 찾아내자는 갈래가 생겼습니다. 시민리 디스커버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줄을 보면 확률 미분 방정식에는 그게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논문의 주장이 그겁니다. 결정론적 방정식에서는 빠르게 발전했는데 SDE를 위한 대칭성 발견 파이프라인은 저자들이 아는 하나에 없었다고 씁니다. 얘 확률이 붙으면 어려워지죠. 궤적 하나하나가 무작위라서 그렇습니다. 결정론적 방정식이면 변환 전후의 해가 같은지 보면 되는데 확률이면 경로가 매번 다릅니다. 그래서 같다는 걸 분포 수준에서 정의해야 하고 그 정의가 이론적으로 까다롭습니다. 관련 연구가 표로 정리돼 있네요. 열이 내십니다. 논문이 자기 자리를 이 표 하나로 설명합니다. 축이 3개예요. 생성자를 어떻게 표현하나, 리 대수 구조를 쓰나, 무한소 불변 조건을 쓰나, 그리고 마지막이 대상입니다. 첫 열부터 보죠. 행렬과 벡터장이 갈리네요. 행렬로 표현하면 선형이나 앞인 변환밖에 못 담습니다. 벡터장으로 표현하면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비선형 변환까지 담을 수 있습니다. 오거리노는 2020년 노라이 PS인데 행렬 쪽이고 2024년 노라이 PS의 KO아쇼는 벡터장 쪽입니다. 두 번째 열일이 대수 구조인데 이건 뭔가요? 생성자를 여러 개 찾을 때 그것들이 서로 어떻게 조합되는지를 규칙으로 걸어주느냐입니다. 안 걸면 서로 무관한 불변성 여러 개를 주어 담게 되고 걸면 하나의 완결된 공간을 찾게 됩니다. 논문이 표 아래에 그렇게 적어뒀습니다. 세 번째가 IIC네요. 이건 얘라고 표시된 게 둘뿐입니다. 무한소 불변 조건입니다. 대칭성이 만족해야 하는 미분 조건을 직접 강제하는 거죠. 2025년 ICML의 라이엔LSD가 결정론적 쪽에서 이걸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이 전부 결정론적이고 맨 아래 줄만 확률적이군요. 그게 이 논문의 자리입니다. 세 축을 다 켠 상태로 확률적 시스템에 처음 들어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표에 없는 갈래도 있나요? 본문에서 몇 개 더 짚습니다. 2024년 머신러닝, 사이언스 앤드 테크놀로지의 실린 게이벨의 연구가 결정론적 연속 동역학에서 데이터 기반으로 리점 대칭성을 탐지하고 알려진 대칭성을 데이터 증강이나 등변 PDE 풀이에 쓰는 갈래도 있습니다. 이산 대칭군을 찾는 쪽, 고차원에서 국소적이거나 근사적인 대칭성을 보는 쪽도 최근에 나오고 있고요. 찾은 대칭성으로 뭘 하는지도 연구가 있나요? 집의 방정식 발견이나 변수 발견,
과학 표현 학습 같은 하류 작업에 구조적 사전 지식으로 쓴 연구들을 인용합니다. 수학 준비 절입니다. 첫 식이 SD네요. 오른쪽에 항이 둘인데 하나는 DT, 하나는 DW로 끝납니다. 확률 미분 방정식은 두 부분으로 갑니다. 이 번박스가 드리프트인데 결정론적으로 어느 쪽으로 끌려가는지입니다. 3번이 디퓨전이고 얼마나 무작위로 흔들리는지고요. 주식 가격 같은 걸 생각하면 되나요? 논문이 드는 예가 정확히 그런 것들입니다. 확산 기반 생성 모델과 랑주뱅 샘플링, 그리고 금융, 분자, 생물물리, 신경과학, 기후 같은 데서 표준적으로 쓰인다고 씁니다. 그럼 여기서 대칭성이란 뭘 말하는 건가요? 시간과 상태를 어떤 식으로 바꿔도 같은 확률적 모델이 유지되는 변환입니다. 다만 경로가 무작위라서 같다는 걸 경로가 같다가 아니라 분포가 같다로 봅니다. 연속적으로 변하는 변환이면 무한히 많을 텐데요. 그래서 무한소로 봅니다. 아주 조금 밀었을 때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그 방향장 하나로 변환 전체를 대신합니다. 그걸 생성자라고 부르고 실제 변화는 그 방향을 따라 적분하면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생성자들이 리 대수를 이룬다고 되어 있네요. 생성자 2개를 순서를 바꿔 적용했을 때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재는 연산이 있습니다. 브래킷이라고 하고 교환자로 정의됩니다. 대칭성 생성자들은 더하기와 이 브래킷에 대해 닫혀 있습니다. 닫혀 있다는 게 무슨 뜻이죠? 논문이 예를 하나 듭니다. 평행이동 생성자와 스케일링 생성자를 생각해보면 둘의 브래킷이 다시 그 둘이 만드는 공간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 개를 찾는다는 건 공간 하나와 그 조합 규칙을 같이 찾는 것이 됩니다. 브래킷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생성자 여러 개를 각각 찾으면 안 되나요? 찾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서로 아무 관계없는 불변성 여러 개가 나옵니다. 브래킷이 닫힌다는 건 그것들을 연달아 적용해도 여전히 이 시스템의 대칭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야 하나의 완결된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그 구조가 있으면 몇 개를 찾아야 하는지도 알 수 있겠네요. 정확히 그 얘기가 3.4절에 나옵니다. 미리 짚어두시면 좋습니다. 생성자를 식으로 쓰면 이렇군요. 항이 둘이고 각각 t와 x가 붙어 있습니다. 시간 방향으로 얼마나, 상태 방향으로 얼마나 미는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번박스입니다. 타우가 t만의 함수입니다. 상태 x가 안 들어가네요. 그게 이 논문이 스스로 건 제약입니다. 상태에 따라 시간을 다시 매기는 변화는 빼겠다는 뜻이고 이런 생성자를 프라젝터벨하다고 부릅니다. 몇 배나요? 이론이 그 범위에서 정리돼 있기 때문입니다. 논문은 이걸 한계절에서도 다시 인정합니다. 더 넓은 확률적 대칭성 부류가 있다는 것도 같이 밝히고요. 3번 박스 그 사이는 x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비선형 대칭성을 담을 수 있습니다. 아까 표에서 벡터장 표현의 장점이라고 했던 게 이겁니다. 정리가 나왔습니다. 등식이 2개고 둘 다 0이라고 되어 있네요. 정리는 기호를 뜯는 것보다 무엇을 말하려는 건지를 잡는 게 낫습니다. 이 정리가 하는 말은 하나입니다. 앞에서 본 생성자가 이 SDE의 대칭성이 되는 것과 이 두 등식이 모든 시점과 모든 상태에서 0이 되는 것이 서로 필요 충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식이 0인지만 보면 대칭성인지 아닌지 판정이 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게 이 논문의 결정적입니다. 판정 기준이 미분 가능한 등식으로 주어지면 그걸 손실함수로 삼아 학습할 수 있으니까요. 1번 조건에 드리프트 F와 디퓨전 시그마가 같이 들어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결정론적 방정식이면 드리프트만 보면 되는데 확률이 붙으니 흔들림까지 같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이게 미분까지 등장하고요. 2번은 시그마만 있는 것 같습니다. 디퓨전 쪽 조건입니다. 타우가 시간만의 함수라는 제약 덕분에 이 모양으로 단순해집니다. 이 정리는 이 논문이 만든 건가요? 아닙니다. 1999년 저널 오브 피직스 A에 실린 가에타 라드리게스 킨테로의 이론입니다. 논문은 그걸 개념적으로는 맞는 목표지만 그 자체로는 데이터 기반 발견 방법이 아니다라고 쓰고 그걸 학습 파이프라인으로 옮기는 게 자기 일이라고 밝힙니다. 다음이 포커플랑크 방정식이네요. 이건 뭔가요? SDE 하나를 정하면 따라 나오는 방정식입니다. 경로 하나하나가 아니라
확률 밀도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퍼지는지를 기술합니다. 화면 2번이 드리프트가 밀고 가는 만큼, 3번이 디퓨전이 퍼뜨리는 만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잉크 한 방울을 물에 떨어뜨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살이 밀고 가는 게 2번, 저절로 번지는 게 3번입니다. 그런데 이걸 따로 보나요? SD가 있는데요. 포커 플랑크는 결정 논적이기 때문입니다. 무작위성이 사라지고 밀도의 결정 논적 방정식이 되죠. 그러면 앞에서 말한 결정 논적 대칭성 이론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럼 그냥 이쪽만 보면 편하지 않나요? 논문이 거기를 조심스럽게 다룹니다. 포커 플랑크는 확률적 대칭성의 모든 미묘한 부분을 담지 못한다고 명시합니다. 그래서 발견과 검증은 SDE 수준에서 하고 포커 플랑크는 유용할 때만 곁들이겠다고 선언합니다. 포커 플랑크의 생성자는 항이 셋이네요. SDE 쪽은 둘이었는데요. 거기가 차이입니다. 4번 박스를 보시면 밀도 U 방향이 새로 생겼습니다. SDE 쪽에서는 시간과 상태만 밀면 됐는데 포커 플랑크에서는 밀도 자체도 같이 변할 수 있습니다. 밀도를 민다는 게 잘 안 와닿는데요. 해의 상수를 곱하거나 다른 해를 더하는 것 같은 변환이 여기 들어옵니다. 그런 것도 방정식을 보존하니까요. 다음 식은 항이 넷이고 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커 플랑크를 좀 더 일반적인 꼴로 다시 쓴 겁니다. 2개 항, 1개 항, 0개 항이 개수를 달고 늘어서 있죠. 굳이 다시 쓰는 이유가 있나요? 이 꼴은 대칭성 이론이 이미 잘 정리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새로 만들 필요 없이 기존 결과를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 생성자가 다시 나왔는데 아까와 조금 다르네요. 뒤에 항이 2개로 쪼개져 있습니다. 포커 플랑크가 U에 대해 선형이라는 사실에서 따라 나오는 결과입니다. 밀도 방향 성분이 아무 모양이나 될 수 없고 U에 대해 1차식이어야 한다는 게 증명돼 있습니다. 그래서 4번 알파와 5번 베타로 갈린 거군요. 알파는 다른 해를 더하는 부분이고 베타는 밀도에 비례해서 키우거나 줄이는 부분입니다. 모양이 이렇게 좁혀지면 찾아야 할 것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3절 파이프라인입니다. 첫 단계식을 보면 아까 식이와 같은 모양인데 아래 첨자 세타가 붙었네요. 그게 전부입니다. 진짜 드리프트와 디퓨전을 모르니까 신경망으로 대신하는 겁니다. 논문은 실험에서 알려진 SDE로 데이터를 만든 다음 방정식은 버리고 데이터만 관측값처럼 취급한다고 밝힙니다. 굳이 신경망으로 한번 거치죠. 데이터에서 바로 대칭성을 찾으면 안 되나요? 정리 2.1을 다시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그 두 조건에 F와 시그마의 미분이 들어갑니다. 데이터는 점들의 모임이라 미분이 안 됩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가 필요해서군요. 논문 표현으로는 대칭성 제약에 필요한 모든 미분을 자동 미분으로 계산할 수 있게 매끄러운 계수 함수를 제공하는 것이 이 단계의 역할입니다. 그 신경망은 어떻게 학습하나요?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의 변화량을 봅니다. 그 정도 시간이면 정규 분포로 근사할 수 있다는 게 오일러 마루야마 논리인데 평균이 드리프트 곱하기 델타 t, 분산이 시그마 제곱 곱하기 델타 t입니다. 화면 2번이 실제 증분과 예측 증분의 차이네요. 정규 분포에 음의 로그 가능도를 쓰면 딱 이 모양이 나옵니다. 3번 항은 흔들림 크기 자체에 붙는 벌점이고요. 시그마를 무작정 크게 키우면 이 항이 커집니다. 이걸 다 학습하고 나면요. 얼립니다. 논문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후로는 이대리 모델을 고정해두고 그 위에서 대칭성만 찾습니다. 2단계는 생성자를 학습하는 거군요. 아래 첨자 i가 붙었습니다. 여러 개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다중 헤드 MLP가 타우를 m개, 그 사이를 m개 뱉는 구조입니다. 타우가 시간만 받는 건 어떻게 보장하나요? 네트워크 입력을 시간만 주면 됩니다. 논문 표현으로는 구조적으로 강제된다고 합니다. 그 사이 쪽은 시간과 상태를 다 받고요. 학습에 쓸 점들은 어디서 오나요? 1단계에서 얼린 대리 모델로 궤적을 다시 굴려서 거기서 나온 시공간 점들을 모읍니다. 실제 데이터가 아니라 대리 모델이 만든 점 구름 위에서 학습하는 겁니다. 손실이 여러 개네요. 화면에 3줄로 정리돼 있습니다. 크게 두 묶음입니다. 첫 줄이 SDE 타당성 쪽인데 아까 정리 2.1의 두 결정 방정식 잔차를 줄입니다. 그 조건이 0이어야 대칭성이니까 그 값을 손실로 삼는 거죠. 그런데 뒤에 FTOFC라는 게 붙어 있습니다.
무한소 조건만 맞추면 아주 조금 밀었을 때만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한한 크기만큼 실제로 흘려보내 봅니다. 좌표를 밀고 밀린 자리에서의 개수와 비교하는 거죠. 논문은 이걸 무한소 조건을 넘어선 비국소적 검증이라고 씁니다. 두 번째 줄이 리 대수 구조 손실이네요. 아까 2.1절에서 브래킷 얘기를 했죠. L1은 두 생성자의 브래킷이 학습한 생성자들이 만드는 공간 안에 있도록 밀고 그 조합 개수가 시공간에 걸쳐 상수이도록 합니다. L2는 야코비 항등식 위반을 벌합니다. 그게 왜 필요하죠? 안 걸면 서로 무관한 불변성을 여러 개 주어 담게 됩니다. 아까 관련 연구표에서 리 대수 구조를 쓰느냐가 축이었던 이유가 이겁니다. 세 번째 줄은 포커플랑크로 갈 때네요. 그때는 앞에 SDE 타당성 손실 자리에 포커플랑크용 손실을 갈아 끼웁니다. 대수 구조 손실은 그대로 두고요. 그 손실들을 다 합친 게 이 식이군요. 시그마 위에 7이 붙어 있습니다. 7개의 가중합입니다. 세 번은 가중치 감쇄고요. 포커플랑크로 갈 때는 그중 2개가 교체된다고 논문이 각주로 밝힙니다. 가중치는 어떻게 정하나요? 부록으로 넘겼습니다. 본문에서는 훈련 세부는 부록 P를 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손실이 7개면 서로 싸우지 않나요? 하나를 줄이면 다른 게 늘어날 것 같은데요. 그 위험은 있습니다. 다만 성격이 다릅니다. SDE 타당성 쪽은 각 생성자가 진짜 대칭성인가를 보고 대수 구조 쪽은 찾은 것들이 서로 맞물리는가를 봅니다. 앞에 것만 있으면 무관한 것들이 모이고 뒤에 것만 있으면 대칭성이 아닌데 구조만 예쁜 게 나옵니다. 둘 다 필요하다는 거군요. 그리고 그 조합이 아까 관련 연구표에서 이 논문만 두 축을 다 켰던 이유입니다. 그림이 4개 나란히 있습니다. 가로축이 M, 세로축이 클로저 로스네요. 네 그림 다 가운데쯤에서 뚝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이게 이 논문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몇 개를 찾아야 하는지를 미리 모른다는 문제를 여기서 풉니다. 어떻게요? M을 1, 2, 3으로 바꿔가며 각각 학습을 돌립니다. 그리고 학습이 끝난 뒤에 브래킷 닫힘 손실을 기록합니다. 그 값이 최소가 되는 M을 답으로 삼습니다. 그게 답이 되죠. 너무 적게 잡으면 찾은 것들끼리 브래킷을 했을 때 그 공간 밖으로 나갑니다. 너무 많이 잡으면 엉뚱한 방향이 섞여서 역시 닫히지 않고요. 딱 맞을 때만 닫힙니다. 네 그림 다 최소점이 하나씩 뚜렷하네요. 논문은 그 최소가 해석적으로 알려진 리 대수 차원과 일치한다고 보고합니다. 즉 차원을 입력으로 받지 않고 스스로 찾아냅니다. 무한정 늘려볼 수는 없을 텐데요. 탐색 범위가 이론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스칼라 2토 SDE는 리 대수 차원이 최대 3이라고 논문이 밝힙니다. 그래서 이 수입이 유한합니다. 평가 절인데 첫 문장이 원소별 비교는 잘못 설정된 문제다. 네요. 이게 이 논문에서 짚어둘 만한 지점입니다. 대칭성 생성자는 같은 공간을 만드는 기저가 무한히 많습니다. 그래서 찾은 것과 정답을 하나씩 짝지어 비교하는 게 애초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 비교하나요? 공간끼리 비교합니다. 찾은 생성자들이 만드는 부분 공간과 정답 생성자들이 만드는 부분 공간, 이 둘이 얼마나 겹치는지를 봅니다. 그걸 재는 게 화면 오른쪽의 주각인가요? 프린스팔 앵겔즈입니다. 두 부분 공간 사이의 가장 작은 각도들이죠. 0도에 가까우면 같은 방향을 찾은 것이고 각이 크면 빠뜨렸거나 엉뚱한 방향이 섞인 겁니다. 기저를 바꿔도 값이 안 변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게 핵심입니다. 논문은 이 지표가 기저에 무관하고 평가 영역 전체에 대해 전역적이며 차원이 안 맞을 때 그걸 진단해준다고 3가지를 듭니다. 상자 그림이 나왔습니다. 가로축이 학습한 생성자 개수 M이고 세로축이 주각입니다. M이 3일 때만 뚝 떨어져서 거의 0에 붙어 있네요. 나머지 M에서는 70도, 80도 근처입니다. 거에 직교한다는 뜻이니 완전히 다른 방향을 찾은 거죠. 그런데 아까 닫힘 손실에서 고른 M도 3이었나요? 그렇습니다. 닫힘 손실로 고른 차원과 주각이 최소가 되는 차원이 일치합니다. 논문의 논리가 그겁니다. 정답을 안 보고 고른 차원인데 그 자리에서 정답과 가장 잘 맞는다는 거죠. 논문은 이걸 뭐라고 정리하나요? 잔참한 낮은 엉터리 생성자가 아니라
대칭 대수의 스팬을 실제로 복원했다는 증거라고 씁니다. 표에 예제 넷과 각도 셋이 있습니다. 예제 1, 2, 6.261도, 2.487도, 2.313도네요. 3개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칼라 SDE의 리 대수 차원이 최대 3이라서입니다. 세 방향이 각각 얼마나 어긋났는지죠. 예제 2는 첩각이 19.370도로 좀 큽니다. 네, 네 예제 중 가장 큽니다. 반면 예제 3은 7.643도, 1.329도, 0.276도로 작고요. 논문은 차원이 맞게 골라진 상태에서의 이 각도들은 대리 모델의 정확도와 최적화 품질을 반영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남은 오차는 대칭성을 못 찾아서가 아니라 흉내낸 모델이 완벽하지 않아서인 거군요. 논문의 해석은 그렇습니다. 예제들이 어떤 것들인가요? 논문 표 2에 적혀 있습니다. 예제 1은 드리프트 없이 흔들리기만 하는 가장 단순한 경우, 예제 2는 상태에 비례에 끌려가는 항이 붙은 경우입니다. 예제 3과 4는 2차원으로 올라갑니다. 단순한 것부터 올라가는 구성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해석적으로 대칭 대수를 손으로 유도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정답과 비교가 가능한 거고요. 유도 과정은 부록에 넣었습니다. 이번 표는 각이 6개네요. 아까는 셋이었는데요. 포커 플랑크 쪽은 대칭성이 더 많습니다. 아까 밀도 방향축이 하나 더 생겼다고 했죠. 그래서 차원이 커집니다. 값을 보면 8.417도부터 0.303도까지 있습니다. 6방향 중 뒤쪽 넷은 1도 안팎으로 잘 맞았고 앞에 둘이 8도, 7도대입니다. 논문은 예제 1에 대해서만 이 결과를 곁들이고 나머지는 SDE 수준에 집중한다고 미리 밝혀뒀습니다. 7데이터 실험이 있네요. 비트코인이라고요. BTC, USDT 고빈도 데이터입니다. 지금까지는 알려진 방정식으로 만든 데이터였는데 여기서는 정답을 모르는 진짜 데이터에 돌려봅니다. 표를 보면 엡실론이 1, 3, 5이고 생성자 둘에 대해 각각 DFT와 드포가 있습니다. 엡실론이 얼마나 멀리 밀어보는지입니다. DFT가 드리프트 쪽 잔차, 드포가 디퓨전 쪽 잔차고요. 아까 말씀드린 F터프시 검증입니다. 엡실론이 1일 때는 10의 마이너스 3승, 마이너스 7승 이렇게 아주 작습니다. 5로 가면 10의 마이너스 1승대로 커지고요. 멀리 밀수록 어긋난다는 뜻인데 그건 예상되는 일입니다. 무한소 조건으로 찾은 거니까요. 가까운 데서 잘 맞는다는 게 요점입니다. 여기서는 생성자를 몇 개 찾았나요? 닫힘 손실 최소가 2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2에서 3으로 갈 때 뚜렷하게 올라간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표에는 랜덤 컨트롤이라는 열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 실험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찾은 생성자를 따라 데이터를 밀었을 때 분포가 얼마나 안 변하는지를 재고 그걸 아무 방향으로나 민 경우와 비교합니다. 엡실론 0.051 때 생성자 1, 2 0.008, 생성자 2가 0.027인데 대조군은 9.7이네요. 수백 배의 차이입니다. 0.10에서는 0.027 대 191.6, 0.20에서는 0.091 대 232.0입니다. 차이가 아주 크네요. 논문의 결론이 그겁니다. 학습한 변환이 경험적 확률 구조를 아무 방향으로 미는 것보다 훨씬 잘 보존한다는 겁니다. 정답을 모르는 데이터에서 그걸 보이는 게 이 실험의 목적이고요. 한계 절을 보겠습니다. 셋 적어뒀습니다. 첫째, 대리 모델의 품질에 의존합니다. 1단계에서 배운 드리프트와 디퓨전이 부정확하면 2단계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건 꽤 큰 약점 아닌가요? 논문도 그렇게 보고 실험을 하나 붙였습니다. 대리 모델에 일부러 오차를 넣어봤더니 성능이 급격히 무너지지 않고 완만하게 나빠졌다고 합니다. 둘째, 아까 본 프라젝터벨 생성자로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상태에 따라 시간을 다시 매기는 대칭성은 못 찾습니다. 셋째는 고차원이네요. 복잡한 고차원 실제 시스템으로 가려면 더 효율적인 매개화와 대리 모델 보정이 필요하고 부분 관측과 측정 잡음 아래에서의 검증도 남았다고 스스로 적습니다. 세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확률 미분 방정식의 대칭성을 군도 좌표계도 템플릿도 미리 주지 않고 데이터에서 찾습니다. 둘째, 2단계로 나눠서 먼저 신경망으로 시스템을 흉내내고 그 위에서 생성자를 학습합니다. 셋째,
맞는지는 기저가 아니라 공간으로 잽니다. 관련 연구표에서 본 자리로 돌아가면요. 벡터장 표현, 리 대수 구조, 무한소 불변 조건 세축을 다 켠 상태로 확률적 시스템에 처음 들어간 것이 이 논문의 주장입니다. 오늘 생각해 보실 질문 3개 드리겠습니다. 하나. 정답을 모르는 데이터에서는 찾은 대칭성이 맞는지 어떻게 확신하죠? 비트코인 실험이 대조군을 쓴 이유가 그건데 그 검증이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둘. 닫힘 손실이 최소인 지점을 차원으로 고르는 방식은 얼마나 믿을 만할까요? 최소점이 뚜렷하지 않은 시스템이면 어떻게 될까요? 셋. 대칭성을 찾아낸 다음에는 뭘 할 수 있을까요? 논문은 향후 과제로 대칭성을 제약으로 넣은 확률 대리 모델을 만드는 걸 듭니다. 교수님 연구 쪽에서 이 발상을 쓸 데가 있을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